일본의 아름다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선물. 아직도 다케시메라고 우기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일본이 마음을 담아서 종이약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미친 거지. 네, 사이타마 현의 장애인 취업지원센터 회원들이 우크라이나인을 응원한다며 종이학을 접어 보냈는데요. 4,2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을 뜻하는 4,200개 종이학이 25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가수 겸 영화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다이고도 니시무라 씨는 우크라이나에 종이학을 보내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그럴 여유가 있다면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우크라이나에 송금해주는 게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 나면 우리도 종이학 접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일본에. 아니 근데 애들 왜 이렇게 힘내세요. 종이학을 보내? 왜? 종이학을 나는 보내요. 저기 하갈도 접어줄 수 있어. 그 더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고도는 아닌데 조금 더 작아서 조금 더 골치 아프긴 한데 하갈 나 접어드릴게요. 옛날에 학창 시절 하갈 내 1,000개 접어서 내가 좋아하는 오빠한테 선물한 적 있어. 네, 그래서 아니 그걸 접는 게 애들이 품앗이를 하더만. 아, 난 그래? 혼자서 다 접었어. 그 당시에. 오늘 누구 남자친구 생일이다 접자 그러면 진짜? 한 6명, 8명씩 모여가지고 오, 정말요? 앉은 자리에서 접어갖고 청개해줘요. 그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러면 그때 가고 품앗이 해주고.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당시에 1,000개를 유리관 안에 넣어 팔기도 했어요. 아트박스. 맞아. 아트박스. 그걸 팔아요? 팔았어. 사서 선물하는 놈들도 있었어요. 근데 난 그게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다 일본 거였더라고. 아 일본 거예요? 접는 방식부터 아, 그래요? 저게 완전히 일본에서 드러난 거고 우리나라는 저 몰랐네. 비슷한 것 중에 저고리 접는 게 저거랑 비슷하거든요. 저고리? 그러니까 저고리 저고리 있어요? 바지하고 저고리를 접어갖고 바지, 만드는 맞아, 게 나 본 것 같아. 예, 종이학 가던 단계 중간 단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왜 학종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팔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학 접는 용도로 해갖고 종이 있었어. 정사각형으로 팔았어요. 팔았어요. 네. 이렇게 되게 두껍게 해서 그리고 딱 1,000개. 그 사이즈를 해갖고 심지어 점선까지 쳐넣는. 맞아. 네. 점선까지. 네. 진짜 일본이 우리에게 힌트를 줬네요. 우리 저기 집에서 굴러다니는데 찾아보면 있을 거야. 종이학을 모아서 니들 보내드리면 저기 되는 지진 거죠. 나면 우리가 보내줄게. 기다려. 무기 달랄 때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다가 지금 종이학을 보내주겠다는 게 더 열받는 거고요. 이거를 갖다가 누가 달라고도 안 했잖아요.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우편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또는 앞에서 막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쓰레기지 뭐. 쓰레기를 저도. 버리는 건데? 그만 보내시라. 이거 어디 보관할 때 차라리 종이값을 현찰로 보내라고. 그럼 그거에 도움이 되지. 이게 뭐야? 나 종이학과 관련된 그런 얘기도 있죠. 웃지 못할 얘기. 이제 연인 사이에 오빠 이번 나 생일 선물은 명품백 이거. 그래서 이제 남자도 기대를 한 거지. 내 생일 선물에 얘가 뭘 해주려나. 종이학 1,000개를 접어왔대. 헤어져야 돼. 난 왜 이거 해? 그랬더니 오빠 그렇게 속물적인 사람이었어. 헐. 내 마음이 아니 그게 중요해. 내 마음이 이렇게 내가 1,000개를 접는데 오빠 그래서 남자 바로 그러더니 이 개소리 하지 마. 이씨. 너 이 명품 가져와. 이러고 헤어졌다는 슬픈 얘기가 있잖아요. 슬프네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맙시다. 종이학 접지 맙시다. 나도 종이학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 네? 왜? 누구한테요? 왜요? 언제? 어떻게 괜찮았어. 나 학창 시절에 괜찮았어. 근데 내가 충격받은 거 아까 나한테 접어준 종이학하고 똑같은 종이학 유리관이 친구 집 안에 또 있는 거야. 헐. 아트박스에서 파는 산 거. 거구나. 아무튼 그때 그래서 칠때 악이나 하라이나 이런 거 이제 아트박스 주인들이 병 팔아 먹으려고 병 팔아 먹으려고 알바로 사서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병이 더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튼 중요한 게 이거야. 대사관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본 외교부가 나서가지고 친절하게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야이 진짜. 우크라이나 시민들한테 직배를 해주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사관에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 여기서 안 받으면 내가 본토에다 갖다 줄게 하고 특별기를 편성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진짜 쟤네들은
그러면 여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거 방사능이 진짜 큰일을 했네. 아주. 방사능 때문인가? 아무튼 그래서 일본도 계속해서 이제 물자들을 보내기는 보냈나 봐요. 방호복도 보내고 뭐 의료 관련된 그 부속품들 뭐 여러 가지 뭐 보냈겠죠. 근데 하나같이 다 쓰레기인 거야. 기간이 오래됐거나 유통기한이 하긴 이 새끼들은 일주일 남기면 그 옛날 백신도 국가들한테 나눠줬었잖아. 지네들 도저히 못 돌릴 거 이런 것처럼 구호품을 보냈는데 도저히 쓰지 못할 구호품들을 보내가지고 오히려 받은 사람이 더 빡이 돌게 만드는 거야. 더 웃기는 건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지 또. 일본 제품은 없는 거예요. 그 구호품 안에. 지금 소은쌤님이 되게 슬프고도 무서운 얘기 하셨어요. 일본 비웃을 게 아닙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우후죽순 벌어질 듯.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벌써 이제 경들이 검정 종이학을 접어가지고 종이학은 종이학인데 검정색이야 또. 네. 그거 괜찮다. 네. 아니 지네들이 이제 검정색이 지들이. 좋다. 지들이. 그래서 검정 종이학을 접는 놈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어저께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이. 오늘 내일 사이에 온다고 했잖아요. 약했습니다. 맨날 약한 것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틀렸나 했더니 제가 3일 전에 대만에서 지진 나서가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바투아누 하선이가 돌아오는데 한 달 걸린다 그랬잖아. 네. 어쩐지 빨리 왔다 싶었어. 왜냐면 대만 오기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조용했거든요. 원래는 인도네시아 거치고 그렇지. 대만 거치고 일본이죠. 근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대만을 거쳐서 5.3밖에 안 왔어요. 네. 인도네시아에서 시작됐습니다. 오. 그럼 또 2, 3일 안에 대만에 한 번 더 대만에서? 터집니다. 인도네시아 6.2네요. 네. 지진이. 그러면 이번에 2, 3일 안에 대만에서 4 정도의 지진이 터지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오는 게 이게 진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대만은 원래 화산대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 있기도 화산대 있어도 세게 안 와요. 근데 인도에서 오는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만큼 대부분 일본에 옵니다. 그럼 6점대라는 거. 그렇죠. 6점대 이상으로 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에이, 그 약한데. 이 양반이 뭘 얼마나 기대를 하는 거야? 분화 10이요. 그건 뭐 인류 역사상 있을 뭐 몇 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몇 번 없는 거 일본에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3월 14일에 6.6 지진. 아니 그 몇 번 안 되고 내가 달을 달래 별을 달래? 그 인류 역사상에 몇 번 안 되는 그 지진이 일본에 오라는 건데 내가 뭐 큰 걸 바랬나? 근데 문제는 지진만으로는 이게 흔들어내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네. 화산이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후지산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심상치 않은 지는 꽤 됐어요. 근데 진짜 심상치 않은 게 뭐냐면 후지산 옆에 있는 후지시라는 조그마한 그 중소도시가 있어요. 근데 후지시에서 그 온천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니야? 지들 온천 좋아해. 그렇게 생각하더라? 이게 그래갖고 후지산 옆에 있는 후지시에 하수도에서 갑자기 온천물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하는데 되게 좋아하겠네. 온천물이 뻘개요. 어머. 이거 약물이네 약물. 너 일본 사람이니? 걔는 걔들 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갑자기 상하수도에서 그러니까 상수도는 이제 닫혀 있으니까 상하수도 지나간 관이나 하수도 구멍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고서 온천이 색깔이 시뻘게. 약물이야, 근데 약물이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불안함을 느껴야 되잖아. 왜 불안해? 약물인데. 그 약물이라고 그걸로 목욕하고 겁나 마시고 좋아해.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애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질학자나 그 재난 그 담당하는 사람들 이게 지금 후지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방에 뚜껑이 없어져서 이런다. 즉 지층하고 마그마를 연결해주는 뚜껑이 없어져가지고 이 덮개가 없어지면서 지하수하고 직접 마그마가 만나고 있어가지고 이게 그 가스가 뜨거운 가스가 지하수하고 닿아갖고 끌어오르는 과정으로 이게 용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언제 폭발로 이어질지 분화로 이어질지 모른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아, 약물은 약물인데 독약물이라고. 그렇지. 독약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 당국의 대처가 정말 놀랄 만큼 희한합니다. 온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온천에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 용암의 흐름이 느리니, 그렇지. 예? 용암의 흐름이 느리니 충분히 걸어서 도망갈 수가 있다. 자동차를 이용하게 되면 교통 혼잡이 있을 수 있으니 용암이 분출하면 걸어서 탈출을 해라. 세상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습을 지금부터 좀 해라. 러닝화도 장만하고 배낭도 아니 이게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예요. 걔는 그러고도 남고. 근데 이런 발표를 들으면 네티즌들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미친 정부 아니냐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갖고 대책을 내놔라. 그래야 되는 건데 문화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잘 됐다. 드디어 후지산에서 온천이 올라오면서 세계적인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함께 즐겨요. 이 기회에 해산물. 후지산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관광 온천 단지를 모여서 코로나도 끝났는데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는 국가적인 관광 자산이 생겼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일본다운 거죠. 반대쪽으로 천천히 걸으면 된다. 그러니까 걸어서 용암이 느리니 걸어서 피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추우면 불도 좀 쬐고 고구마도 좀 구워 먹고 용암과 함께 걷는 거지. 용암 트레킹인 거지 지금 이게. 아 이게 21세기 상식적인 국가에서 이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어? 지금 잠깐만요. 일본 정부한테 뭘 상식을 요구해요? 그리고 그 상식을 요구한 사람이 경은 어떻게 보려고 그래? 경이 일본을 따라간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망했지. 같이 망한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일본이 이 지금에 있는 재난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에이구, 네.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상황 벌어져도 경 정권이 뭘 내놓을 것 같아요? 똑같이 얘기했겠지. 저기 그래. 일본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번역만 해서 내보내겠지. 그래서 일본의 소방 당국이나 재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인력도 모자라고 사람이 안 되니 화산 폭발이 되기 전에 한국의 우수한 구조 인력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똘똘한 대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없는데 한국이 도와줄 수 있도록 돌아주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입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요. 뭐 연락은 받아줄 수 있지. 연락 받아서 열심히 종이학 접어야지. 검은색으로. 그래서 보내주면 되지.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트박스와 종이학밖에 없다는 거.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하갈도 접어드리겠습니다. 검은색으로. 저는 기도를 하겠습니다.